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재명은 2023년의 전두환이다. 이상민은 쿠데타에 맞선 참군인이다. 참 정말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영화 서울의 봄의 전두환을 보면서 계속 이재명이 떠올랐다. 이재명은 2023년의 전두환이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자행한 전두환과 대권을 위해 온갖 불법과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은 쌍둥이다. 이재명에게 하나회는 철험회와 개딸이고 전두환과 이재명은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까지 똑같다. 반면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뉴스는 쿠데타에 맞서 항전했던 참군인들처럼 민주당의 전제명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평도 아니죠.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이 되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배를 받다시피 한 국민의힘의 소속 국회의원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영화가 흥행을 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띄우려고 이 하태경 의원이 이런 건 정말 잘합니다. 자,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회가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소속됐었던 육군사관학교 내 사조직이고 결국에 이제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한 그런 세력인데 민주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좀 개혁해보자고 다선도 아니고 초선 의원들이 모인 철험회가 하나회랑 같습니까? 그도 아니면은 검찰 혹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면은 정말 뭐 범죄자건 범죄자 부모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분야를 막론하고 요직에 앉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조 카르텔, 이게 더 하나회랑 흡사하겠습니까? 개딸을 지금 여기에 대입을 했어요. 개딸이라 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여성 당원들, 민주당의 여성 당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하나회랑 대입이 될 분들입니까? 당원들이잖아요. 당원들도 국민입니다.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반란을 일으킨 세력과 동일시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똑같다. 전두환은 군을 이용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이용해서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죠. 언론을 탄압하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본인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당 내 같은 진영의 세력이면 숙청하다시피 하고 당 외 다른 당 그리고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검찰을 이용을 해서 정말 집 밟아놓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인데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 전두환 씨와 가까운 게 과연 누굽니까? 국민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 독재에 저항을 했다. 이분은 그냥 본인의 사적인 꿈을 위해서 민주당을 버리고 나간 분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취임 5개월 만에 총선 출마설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첫 답변은 나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오늘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 취재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말만 남기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행사가 종료된 후에 그래도 이제 기자분들은 또 따라 붙죠. 포기를 안 합니다. 제가 쉽게. 출마설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니까 뭐 사실이냐, 나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취임 5개월 만에 출마를 한다는 건 좀 논란이 있다,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도 벅차다. 지금 맡은 걸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장미란 선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도 영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본인이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가담 항설들이 돌고 이런 거면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린 사람을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장미란 차관이 지금 하는 이런 말들이나 행보가 총선을 나가려고 하는 어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밑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거라면은 저는 출마를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차관 6개월 하고서 정치한다고 나서지 마시고 본인이 선수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체육 쪽에 있는 여러 패단들, 그리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들, 이런 부분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좀 찾아서 우리가 알던 그 모습, 정말 강인하고 우직한 그 모습 그대로 차관직을 좀 수행을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문화체육 발전에 이바지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지, 국민의힘에서 이미지 쇄신용으로 장미란 차관을 이용을 뭐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치인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달콤한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장미란 차관이 출마를 한다면 본인이 선수 시절 쌓아올린 그 명성과 국민들이 장미란이라는 사람에게 갖고 있는 호감 그리고 존경심, 기대감들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정숙 의원 저출생 문제 나 혼자 산다 불륜 드라마 등 방송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 방송 프로그램 탓으로 돌린다. 오늘 이제 원내 대책회의에서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이런 드라마들이 너무 많다. 이제라도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방송사가 기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것이 더 문제다. 정치인들이 거짓과 선동을 일삼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얘기가 젊은이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자성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아주 이분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국회 인구위기 특위 소속 위원답게 또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인구 절벽의 원인, 저출생의 원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리 나경원 전 의원도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거로 인식이 되는 것 같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게 행복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정책도 좀 바뀌어야 되지만 언론,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같이 캠페인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탈범주화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저출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집단으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것 또한 옳지는 않은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다수가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저출생에 대한 인식이. 나 혼자 산다랑 저출생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1인 가구를 더 권장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추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예능 아니에요. 그냥 예능. 이런 사람이 인구위기 특위 소속이니 저출생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 저출생이 그렇게 걱정되시면 부자 감세나 하지 마세요. 서민들 등골 빠지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키웁니까. 경제 폭망시키고 난방비 폭등시키고 노동자들 탄압하고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인데 거기에 더해서 메가 서울 만들려고 하고 최저임금 동결하려고 하고 주 5일제도 폐지하려고 하고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국민의힘과 현 정부가. 아니 이제는 하다가 본인들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예능 프로그램 탓을 하고 드라마 탓을 하고 앉아있으니 지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까. 그러면 1인 가구가 불행하게끔 비춰지게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차라리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렇게 육아를 하는 게 좀 힘들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라도 해보려고 하죠. 지금 나 혼자 산다를 저출생 원인이라고 정말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소득 양극화, 부의 양극화, 여성들의 경력 단절, 신혼부부 집값 문제, 서민 물가 안정 이런 거나 좀 해결하세요. 다음 기사입니다. 최후 통첩날까지 논의 문객이 혁신이 빈손 해산 접어드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지도부 중진들 용태 촉구하는 혁신안 내놓고 당에 답하라고 한 게 오늘까지죠. 그런데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참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문 닫을 위기에 빠졌다라는 건데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긴 했습니다. 비판도 잇따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논의조차 안 한 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라는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곤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혁신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건 최악이라는 그런 비판에 민주당도 반응 안 하지 않냐. 이게 정말 여러분 집권 여당 대표 수준입니까? 이게 아니 혁신위에서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답을 안 하면 어떡하냐라는 그 질문에 민주당도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집권 여당 대표가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논의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답변조차 주지 않았겠죠. 왜냐? 이 사람들은 혁신을 할 생각이 없어요. A씨당 쪽 강서구청장 선거 져놓고서 할 말은 없고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혁신위를 출범을 시킨 것뿐이에요. 시간 끌기용으로. 당연히 혁신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논의를 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더군다나 또 생각처럼 안 흘러가는데 이제 단물 쓴물 다 빠졌겠다. 굳이 더 유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어떻게 하면 총선을 이겨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좀 방어를 하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과 검찰 눈에 좀 안 띄면서 두루두루 척을 안 지고 다음 총선에서도 배지 달고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를 하나. 이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뭐 당과 국민을 위한 혁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시간 끌다가 뭐 비대위나 선대위 뭐 이런 거 출범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다음 총선에서 본인 사람들로 싸그레타 물갈이를 하려고 할 거고, 국민의힘 기득권들은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충돌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제강 TV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밤입니다. 아유, 저도 낮에 또 일을 하다 보니 굉장히 피곤하네요. 좀 유튜브를 자주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구독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좀 더 자주 인사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마제강 TV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